며느리 눈치 보느라 서운한 마음 한마디 털어놓지 못하고 다 큰 자식들 뒷바라지에 아직도 허리가 휘도록 고생하고 계신가요? 착한 시어머니, 완벽한 엄마 노릇. 이제 그 지긋지긋하고 숨막히는 역할극. 오늘부로 당장 그만두십시오. 이제는 정말 다 내려놓고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남은 노후 내내 가족들의 감정 쓰레기통이자 영원한 무급심 모로 전락하여 진짜 내 인생은 단 하루도 살아보지 못한 채 눈물로 생을 마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두 가지 마음 비우기를 딱 하나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남은 노후가 기적처럼 홀가분해지고 오히려 꼬여있던 자식과의 관계가 술술 풀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평생을 짓눌러온 그 무거운 앞치마, 지금 바로 저와 함께 시원하게 벗어 던져볼까요? 여러분은 참으로 이상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젊어서는 시부모님 모시느라 매운 시집살이를 온몸으로 견뎌냈으면서 정작 내가 시어머니가 되니 이제는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살얼음판을 걷듯 살고 계시지요. 어디 그뿐인가요? 행여 내 자식이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없는 살림에 입을 것 먹을 것 아껴가며 내 뼈와 살을 갈아 완벽한 엄마가 되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무엇이던가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라는 자식의 비수 같은 원망이거나 잘해줘도 결국은 남인 며느리의 차가운 뒷모습뿐입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증문즉설에서 며느리와 자식 문제로 눈물 짓는 보살님들께 늘 이렇게 다정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보살님, 자식 훌륭하게 키우고 결혼까지 시켰으면 보살님 할 일은 다 끝난 겁니다. 왜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어 스스로 괴로움을 자초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 좋은 엄마라는 칭찬을 받기 위해 내 인생의 통제권을 모두 남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주역에서는 사물이 가득 차면 반드시 넘치고 비워야만 다시 맑은 것이 채워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찬 완벽한 가족에 대한 그 무거운 집착, 이제는 다정하게 안아주고 조용히 흘려보내야 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잘못 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너무 애쓰며 살았을 뿐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어떻게 진짜 내 인생을 되찾을 수 있을지 그 해방의 과정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해방의 시간입니다. 바로 완벽한 엄마라는 가장 무겁고 잔인한 환상에서 이제 그만 깨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20대와 30대는 어땠습니까? 좋은 옷 한 벌 내 손으로 사입지 못하고 맛있는 반찬은 늘 아이들 입에 먼저 넣어주며 그렇게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아이가 20대 후반, 30대가 되어 제 앞가림을 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밥은 잘 챙겨 먹는지, 직장 생활은 힘들지 않은지 밤낮으로 전전긍긍하고 계시지요. 하지만 법륜 스님께서는 20살이 넘은 성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끊임없는 간섭과 걱정은 사랑으로 포장된 집착이라고 아주 따끔하게 경고하십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처럼 새가 날개가 돋아 둥지를 떠나려 할 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은 그저 둥지의 끝에서 가만히 손을 놓아주는 것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섭섭함이 마음을 찌를 때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내 몫의 숙제는 이미 훌륭하게 끝났다. 자식의 실패를 대신 막아주려 하지 마십시오. 넘어지고 깨지면서 스스로 단단해질 저만 자식의 소중한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완벽한 엄마 노릇을 멈추는 순간 자식은 비로소 진짜 어른으로 성장하고 여러분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 해반은 많은 분들이 남몰래 앓고 계시면 착한 시어머니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매서운 시어머니들처럼 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딸처럼 생각하마, 편하게 대해라, 웃으며 다가가고 맛있는 반찬도 바리바리 싸서 보내줍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반응이 미적지근하거나 연락이 뜸해지면 가슴 한구석이 서운해지고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싶어 눈물이 핑 돌기도 하죠. 여러분, 이 서운함의 진짜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베푼 친절만큼 좋은 시어머니로 인정받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기대와 보상 심리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 결코 내 속으로 낳은 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의 과도한 친절과 연락이 보이지 않는 무거운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시어머니는 반찬을 잘해주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연락하지 않고 찾아가지 않고 돈만 조용히 보태주는 시어머니라는 뼈 있는 농담이 있습니다. 동양의 오랜 지혜인 주역에서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며 억지로 역류하려 하면 반드시 탁해진다고 가르칩니다. 내리사랑은 물처럼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사람을 억지로 기대하고 강요하면 관계의 물은 금세 탁해지고 상처만 남습니다. 이제 며느리에게 칭찬받으려는 마음, 착한 시어머니가 되려는 그 피곤한 욕심을 가벼운 미소와 함께 내려놓으십시오. 자, 이제 우리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완벽한 엄마, 착한 시어머니라는 무거운 돌덩이 2개를 시원하게 덜어내 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조금은 서운하고 텅 빈 것 같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깨를 짓누르던 묵직한 통증이 사라진 것 같지 않으신가요? 주역 64개 궤 중에서 가장 길하고 좋은 궤로 꼽히는 것이 바로 지산겸입니다. 가장 높은 산이 스스로 몸을 낮춰 땅 밑으로 들어가는 겸손과 비움의 이치입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가족을 버리거나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지나친 간섭과 기대를 비워냄으로써 비로소 가족 각자가 스스로 숨쉴 수 있는 평화로운 공간을 만들어주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향한 안테나를 거두고 온전히 여러분 자신의 행복에 집중할 때 가족들은 오히려 편안함을 느낍니다. 잔소리를 멈추고 그래, 너희들 알아서 잘 살겠지 라며 무심한 듯 따뜻하게 웃어주는 어머니, 자신의 취미를 즐기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며 하루하루를 눈부시게 살아가는 시어머니, 그 당당하고 여유로운 뒷모습을 볼 때 자식과 며느리는 비로소 부모에 대한 존경심과 진정한 고마움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느끼게 됩니다. 마음을 비우면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가장 아름다운 적정 거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슴에 새로운 이름표를 달아줄 시간입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며느리, 그리고 누구의 시어머니라는 그 무겁고 낡은 꼬리표들을 이제는 미련 없이 가위로 싹둑 잘라내십시오. 오늘 밤 거울 앞에 서서 오랜만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가만히 그리고 아주 다정하게 소리내어 불러보십시오. 아무개야, 참 고생 많았다. 이제부터는 오직 너만을 위해 살아라. 늘 부엌 한 구석에 걸려있던 그 앞치마, 이제는 과감하게 벗어던지십시오. 명절이나 주말에 자식들이 찾아온다고 해서 며칠 전부터 허리가 휘도 음식을 장만하실 필요 없습니다. 엄마도 이제 무릎이 아프니 우리 다 같이 밖에서 맛있는 거 사 먹자 라고 가볍고 환하게 웃으며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착한 시어머니가 되려 애쓰지 마시고 완벽한 엄마가 되려 눈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존재 그 자체로 충분히 위대하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소중한 인생은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희생하기에는 너무도 눈부시고 찬란한 시간입니다. 평생을 참고 삼켰던
그 숱한 서운함과 눈물들은 이제 다가오는 따뜻한 봄바람에 모두 미련 없이 날려보내십시오. 여러분이 온전히 이기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찾아 나설 때 오히려 자식과 며느리도 더 큰 평안과 감사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숲에서의 다짐이 여러분의 무거운 어깨를 조금이나마 홀가분하게 만들어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숲지기에게 따뜻한 응원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두 번째 20살을 온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오늘도 홀가분하고 자유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